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금요일을 좋아하는 남자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기분 좋으시죠? 아유, 기분은 좋은데 뉴스들이 다 이렇게 좀 우울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요. 예, 코로나도 그렇고요. 나도 그냥 금요일이라서 조금 좀 긍정적으로 인사를 좀 드려봤는데,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좀 가보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먹튀 우려입니다. 자,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머지포인트가 최근에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먼저 이 머지포인트가 이게 뭐죠? 예, 이게 뭡니까? 이 머지포인트, 이게 알고 보면은 이건 당연히 이거는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쓰는 게 이상한데요.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 머지포인트가요, 이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숍 이런 전국 200여 개 브랜드 총 8만여 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모바일 할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사가 이 머지 플러스라는 회사인데, 네. 이 온라인 마켓에서 이 머지 포인트 상품권인 이 머지 머니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걸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마켓에서 이 머지 머니 30만 원을 24만 원에 삽니다. 그리고 이거를 머지 포인트 어플리케이션에 등록을 하면은 이 바코드를 이용해서 편의점이나 뭐 커피숍, 마트, 전국 가맹점에서 30만 원어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24만 원에 샀는데, 예. 3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다고요? 예. 사실상 현금 6만 원을 그 자리에서 할인받거나 아니면 현금 6만 원을 어떻게 보면 더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거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VIP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월 15,000원만 부담하면은 또 무제한으로 20% 할인이 가능한 이런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이거 뭐 이 정도면은 가입자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이 단기간에 확 늘었는데요. 이 머지 플러스 측에 따르면은 머지 포인트의 누적 이용자 수가 100만 명, 그리고 일평균 접속자 수가 그 20만 명이랍니다. 하루에 20만 명이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 머지 포인트 발행액이 여지껏 발행된 액수가 최소 1,000억 원에 이른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미등록 영업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서비스 이용이 축소가 되고 또 아예 그 신규 판매도 중단이 된 거고요. 예, 머지포인트의 경우에는 이 선불 전자 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미리 어플에 돈을 더 넣어놓고 결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인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걸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걸 문제 삼았고요. 그러자 회사 측에서는 지난 11일 공지를 해서 이 법률 검토가 나올 때까지 서비스를 축소해서 음식점 한 곳에서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음식점 한 분야에서만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때까지만 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포인트를 쓰고 싶어도 쓸 곳이 음식점으로만 확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 여기에 일부 브랜드나 가맹점에서는 하루에 머지 포인트의 사용 횟수를 뭐 1만 원, 뭐 2만 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액수는 다른 결제 수단을 쓰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가맹점에서는 나중에 회사에서 정산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우리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이 정도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법률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했다는 게 이게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렇죠. 예. 네, 어쨌거나 20% 무제한 할인 혜택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충전을 해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예. 일단 회사 측에서는 신규 판매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서 4분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환불 신청 페이지로 접수를 해서 순차적으로 전체 액수의 이제 90%만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언제까지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안내가 없어서 이용자들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좀 막연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게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게 수익 구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8만 원에 팔면 8만 원이 전체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고객이 나중에 이 10만 원을
가맹점에서 쓰게 되면 그대로 그 10만 원을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거의. 그럼 이게 손해가 아닌가 싶은데 뭐 어떤 구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 사업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이용자들 입장에서 이걸 쓰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정말 좋은 혜택이니까. 그럼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머지 포인트랑 비슷한 게 인천의 이응카드 같은 지역 카페들이 있는데 이응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50만 원까지는 결제를 하면 10%를 현금성 포인트를 줍니다. 바로 쓸 수 있게. 예. 어떻게 보면 50만 원당 5만 원씩 현금을 주는 거랑 똑같은데 예. 그 수익을 생각하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이응카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국민의 세금이 그렇죠. 투입되는 거니까 예.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이나 뭐 거대 금융기업이 뭐 금융자본이 뭐 자본을 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뭐 커피숍에서 10,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면 실제로 고객이 머지치게 낸 돈은 20% 할인된 8,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수익이 나려면 회사가 커피숍에 정산을 해줄 때 6,000원에서 7,000원에 정산을 해줘야지 하다못해 1,000원, 2,000원 남는 겁니다. 그래야 남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가맹이 아무도 안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익 구조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수익 구조가 이 사업 초기에 적자를 감수하면서 고객을 대거 확보해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그러기에는 또 법률 검토도 그렇고 뭔가 허술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폰지 사기가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앞사람한테 받은 돈으로 뒷사람한테 주면서 이렇게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최종 마지막에 몰린 사람들은 왕창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용자들도 대거 환불을 해달라 하면서 이제는 대거 요청을 하고 이게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회사 측에서 얼만큼 다시 사업을 정상화할지 이것도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단 시장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아까 뭐 몇십만 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미리 좀 세이브해 놓은 고객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1,000만 원 이상 넣어놓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제 주변에는 몇십만 원 넣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 참, 피해자가 좀 피해를 많이 입지 않는 그런 정리가 좀 됐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광복절 연휴는 집에서입니다. 자, 지난 11일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데 2,000명이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이번 광복절 연휴 기간 이동과 또 여행 자제를 당부를 했습니다. 예, 특히 곧 2학기에 개강을 앞두고 있고요. 한 달 정도 되면 추석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연휴 기간에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는 서울의 경우가 더 심각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 간염병 전담병원 병상이 한 1,997개인데요. 현재 한 75%가 가동 중이고 이 480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며칠만 계속되면 병상 부족 문제도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름휴가 때문인지 이제 비수도권 중에서도 뭐 강원이나 부산, 경남 같은 이제 관광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인데요. 뭐 부산시의 경우에는 아예 지난 10일부터 4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해수욕장을 폐장했고요. 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일단 뭐 여름 한철이다 보니까 상인들에게는 절망적이지만 일단 방역이 최우선이니 좀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참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백신인데 모더나 백신의 그 8월 공급량이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수급에 또 차질이 발생한 게 이것도 정말 또 뼈아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는 2차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조정을 하면서 1차 접종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정부와 방역 당국을 믿고 무엇보다 이번 3일간의 한금 연휴만큼은 이 시민 의식을 발휘해서 차분히 집에서 보내는 게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